시작할까요? 지난 시간에 5페이지, 6페이지에 해당하는 기체 용해도 파트를 했고요. 오늘은 고체 용해도에 관련된 내용을 할 텐데요. 5페이지에 있는 물에 대한 물질의 용해도에서 1번 물의 고체의 용해도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용해도, 용해도적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기초환경화학이라는 타이틀은 바뀔 수는 있는데 환경화학적인 개념으로 화학평형이라든지 용해도라든지 이온 곱상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먼저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조금 빠르실 것 같아서 오늘은 평형상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환경화학 파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내용과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평형상수라는 거는 뒤에가 안 보이겠는데 A라는 물질이 반응을 해서 B라는 물질을 생성을 할 수도 있고 거꾸로 B라는 물질이 A라는 물질로 생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A라는 물질이 B로 가는 걸 정반응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B라는 물질이 A로 가는데 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반응의 반응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이 될 때가 화학평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동적평형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얘네가 평형이 일어날 때 그 평형에 관계되는 상수를 평형상수 K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평형상수 K. 그래서 이 평형상수 K라는 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반응물의 몰 농도의 곱 분의 생성물의 몰 농도의 곱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반응물의 몰 농도의 곱분의 생성계의 몰 농도의 곱. 이거를 이제 기호로 쓰면은 조금 헷갈리긴 하시겠지만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황산납 같은 PbSO4 같은 황산납을 화학적으로 평형을 시키고 얘네들이 물속에 넣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온화가 되고 전리가 되고 해리가 된다라는 말은 같이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온화되고 전리가 되고 해리가 되면 납이 플러스 이가, 중금속은 대부분 플러스 이가라고 그랬으니까 SO4는 몇 가예요? 마이너스 이가가 되겠죠. 그쵸? 산화수의 합. 그러면 얘네가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을 때를 화학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화학평형에 관계하는 평형상수를 뭐라고 쓴다고요? K라고 쓴다 그랬죠. K라고 썼을 때 보통은 반응은 정반응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럼 정반응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응물의 몰 농도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반응물은 얘가 되는 거고 생성물은 이쪽에 있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 같은 경우에는 PbSO4고 PbSO4 황산납이고 생성물은 Pb2 플러스와 SO4 2-가 되는데 얘네들을 그냥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표시할 수 있는 단위의 종류들이 많잖아요. 몰 퍼 리터라든지 EQ 퍼 리터라든지 그램 퍼 리터, 밀리그램 퍼 리터 이런 식으로 단위들을 여러 개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건 몰 농도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농도가 다 몰 퍼 리터라는 몰 농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쓸 때에는 몰 농도는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 쓰면 얘가 몰 농도라는 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상수 K를 계산하는 공식은 반응물의 몰 농도의 곱 PbSO4 분의 곱할 게 없으니까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생성계의 몰 농도의 곱으로 납 2가짜리 이온과 SO4 2- 이온 이렇게 이온화를 시키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생략된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앞에 보시면 황산납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1이라는 숫자가 각자 생략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몰수는 지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1승 1승 1승. 하나 더 해볼게요. CaF2라는 불화칼슘, 일명 형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이온화 시킨다고 하면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이온화가 될 테고 이온화를 시키면 칼슘 2가짜리 하나와 불소각 할로겐 쪽 원소로 마이너스 1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가짜리가 2몰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러면 앞에 생략된 숫자까지 다 쓰면 얘가 1,
1, 2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화학 평형에 관계되는 평형상수를 K라고 쓰면 반응계의 몰롱도의 곱이라고 그랬으니까 얘 반응계의 몰롱도의 곱, 즉 CaF2가 되는 것이고 생성계의 몰롱도의 곱 CA2 플러스 F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얘 보시면은 앞에 있는 몰수는 어디로 올라간다 그랬죠? 지수로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보면 CaF2의 몇 승? 1승, 칼슘의 몇 승? 1승, 불소의 2승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평형상수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그래서 평형상수라는 개념은 가장 기초적인 개념으로 화학평형에서 평형에 관계되는 상수값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물질이 이런 평형상수라는 기호를 쓸 수 있는 물질은 난용성, 물속에 잘 녹지 않는 염에만 적용을 하는 그런 평형상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평형상수인데 난용성의 염에 적용을 하는 평형상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평형상수 일종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책들에는 거의 대부분 평형상수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KSP라고 쓰고요. KSP 얘가 이름이 용해도적이에요. 내지는 적이라는 게 쌓을 적자거든요. 그래서 용해도 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용해도 적, 용해도 곱. 그래서 KSP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난용성 염에만 적용을 하고요. 일반 화학책 같은 거 뒤에 보시면은 일반 화학책 뒤에 보시면 부록이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록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 그러니까 전공서적 중에서 부록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 어떤 물질의 KSP는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이 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CH3COOH라는 아세트산이나 초산 같은 경우에는 KSP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그 다음에 CAF2 같은 경우에는 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이 녹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물속에 용해될 수 있는 정도를 수치상으로 평형상수 값으로 나타내는 게 KSP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되셨죠? 그럼 KSP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방법은 평형상수 개념이랑 똑같기 때문에 반응물의 몰롱도의 곱분의 생성계의 몰롱도의 곱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근데 반응물이라는 것은 보통 반응물은 이온성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온성 물질이 아닐 경우에는 그 값을 1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시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KSP라는 값은 계산하는 방법은 평형상수랑 똑같이 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반응계의 몰롱도의 곱분의 생성계의 몰롱도의 곱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생성계의 몰롱도의 곱으로 계산하는데 반응계의 몰롱도의 곱이 분모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값은 보통은 다 1로 봐요. 되셨나요? 그 값을 보통 활동도를 1로 보기 때문에 값을 1로 본다라고 보시면 어쨌든 간 KSP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하면 용해도 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걸로 할까요?